3차 시험을 보고 3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얘네들은 기말고사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재고를 올인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중간 기말고사, 특히 기말고사 시험을 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고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중3 학생들 1년 동안 뭐하고 사나가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거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중학교 3학년 친구들도 있을 거고 1, 2학년 또는 뭐 다른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중학교 3학년 친구들 1년 동안 뭐하고 사시는지 아나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은 1, 2학년과 조금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왜냐하면 행사들이 1, 2학년 때 없던 행사들도 많아지고 입시라는 것도 껴있기 때문에 월별로 한번 따져가면서 중3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면서 중3 학생들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게 되겠구나. 그리고 중1, 2 친구들은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겠네 정도 알고 있다면 나중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 한번 봐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 있을까 하면 중학교 3학년의 이슈는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험, 두 번째는 고등학교 입시, 세 번째는 중1, 2 때 안 했던 특별한 행사. 중1, 2 때 안 했던 특별한 행사면 수학여행과 졸업 사진? 아마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3월이 되면 중학교 3학년은 1, 2학년들과 달리 그래도 친구들을 많이 알아요. 많이 알기 때문에 반에 가보면 아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그래도 좀 분위기가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어색해요. 어쩌다 보면 이제 친구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안 친한데 우리 반이었던 친구들만 다 모여가지고 되게 어색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3월 때는 서로 눈치도 보고 서로 친구 관계도 만들라고 우리가 조금 많이 서로 간에 친해지는 시간을 많이 갖게 돼요. 그리고 일단 회장이 뽑히게 되면 그때 무엇을 해야지? 반티 맞춰야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 3월에는 반티 맞추기가 가장 큰 핫이슈예요. 그거 말고는 뭐 이슈가 없어. 대신에 고등학교 입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고등학교 입시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일단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고등학교 입시는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 학교는 어떤 식으로 뽑을게요 라는 걸 발표를 먼저 하고 발표된 걸로 원서 접수를 받고 원서 접수 받은 다음에 합격자 발표 이런 순서대로 대부분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걸 전형 발표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원서 접수,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합격자 발표라고 보통 많이 말을 해요. 그렇게 봤을 때 한 3월 15일 정도가 되면은 영재고등학교에서 이제 전형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영재고를 쓸 친구들은 이미 1, 2학년 때 준비를 다 하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3월에 오자마자 그 친구들은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 저 영재고 쓰려고 하는데요. 그래? 그러면 추천서 필요하겠네? 네. 해가지고 여러가지 추천서라든지 기타 등등 처리를 하는데 3월을 거의 다 쓴답니다. 그래서 영재고 친구들은 그때 많이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아직 적응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월이 된다. 4월이 되면은 일단 4월은 큰 이슈가 하나도 없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이제 너희들하고 조금 적응도 됐고 그렇다 해서 수행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도 전체 과목에서 따졌을 때 한두 과목만 하고 5월 초에 중간고사 있으니까 공부를 왠지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돼서 이제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하고 수업 분위기도 가장 좋은 시기가 4월입니다. 그래서 4월은 그런 식으로 지내가는데 4월 안에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느냐 하면 하나 있긴 해요. 바로 뭐냐면은 졸업 앨범이에요. 졸업 앨범 촬영은 보통 학교마다 3번 정도 찍어요. 한 번은 동복을 입고 또 한 번은 하복을 입고 또 한 번은 마음대로 옷을 입고 이렇게 찍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찍는 동복을 입고 사진 촬영하는 게 대부분 4월에 있답니다. 4월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4월에 친구들이 다 동복 다 입어요. 다 예쁘게 입고 와이셔츠랑 넥타이까지 조끼 다 정확하게 입고 이제 한 번에 한 반씩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사진 이렇게 딱 찍는 거지. 찰칵찰칵. 한 명씩 쭉 찍고 나서 사진 찍은 거 어떻게 찍었는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때 사진을 잘 찍으면은 한 번에 끝나지만 정말로 가끔씩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찍자. 아무리 봐도 네 거 사진이 건질 게 없다. 이렇게 말해주긴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때 한 번 찍으니까 그때 화장 잘하는 여학생들이 그때 굉장히 빛을 발하죠. 아주 어여쁘게 본인을 가꾸고 친구들로 많이 도와주는 시기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고등학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영재고등학교가 4월쯤에 이제
원서 접수를 시작한답니다. 원서 접수를 할 때는 대부분 학생 본인이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고 원서 접수한 거를 담임에게 보여줘. 그럼 담임이 이거 보고 이상이 없으면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그 도장 찍은 것을 다시 학교로 제출하는 순서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게 대부분 4월에 있는 행사. 그래서 4월은 보통 이 정도 행사 하는 거고, 참고로 말하자면 영재고등학교는 좀 시험을 여러 번 봐요. 영재고는 시험을 3번 봅니다. 1차, 2차, 3차를 합격해야지 합격해요.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이 되면 대부분 5월 초가 되면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을 열심히 보고 나면 그때부터 5월은 자유의 달이에요. 5월은 정말 행사가 많죠. 뭐 체육대회, 학교마다 다르게 하는 체육대회도 있고요. 봉사의 날, 수학여행,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5월은 굉장히 바쁘고 행복한 달이에요. 그리고 친구들과도 이쯤 되면 꽤 많이 친해졌고 자기들만의 패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추억을 쌓을 수가 있어요. 5월은 학교에서 하는 특별한 행사는 방금 전에 말한 다양한 행사 같은 것도 하고요. 그 외에도 졸업앨범 사진 촬영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졸업앨범 사진 촬영이 이번엔 뭐가 있냐면 하복을 입고요. 이때쯤 덥거든요. 하복을 입고 보통 공원이나 학교에 나무가 많은 곳에 가서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단체 사진은 담임과 여러분들 쭈루루루 모여서 사진을 찍게 돼요. 그리고 다 찍은 다음에 조별로 흩어져서 조별로 사진을 찍습니다. 이때 조별 사진 웬만하면 저는 이거 사진 찍는 날이 햇빛이 쨍쨍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햇빛이 쨍쨍한 날 찍어야지 굉장히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런 날 덥더라도 포즈 예쁘게 취하고 찍기 바랍니다. 그거 이외에는 아마 5월에 있는 행사들 중 제일 중요한 행사는 수학여행일 거예요. 보통 수학여행이 5월 20일 플러스 마이너스 10일 사이로 보통 수학여행을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수학여행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영재고등학교랑 수학여행이 잘 안 맞아요. 면접이랑 수학여행이랑 겹칠 때가 있어요. 수학여행이 면접보다 앞서는 시기가 가끔씩 있거든요. 앞서가 되면 겹치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영재고등학교 면접이 5월 20일인데 17, 18, 19일이 수학여행이야. 그러면 수학여행 갔다가 오자마자 시험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수학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수학여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안 가고 그 시간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가거나 학원 가서 면접 준비하고 해서 좀 안타까운 사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여행을 못 가는 친구들도 꽤 많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6월이 될 거 아니에요. 6월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들이 시험도 이제 7월에 있으니까 이제 시험도 준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특별한 학교 행사도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지? 이제 공부를 몰아쳐서 할 때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수업에다 수행평가에 대해 이런 것들이 다 쏟아붓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이 진짜 바빠요. 그냥 공부하느라 되게 바쁜 시기거든요. 해서 바쁘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때 바쁘게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있느냐 하면은 6월 한 중순 정도 되면은 영재고등학교 이제 2차 합격 발표가 나와요. 그 2차 합격 발표 나온 거 그거 보고 그 외에는 과학고등학교가 이제 전형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1차, 2차를 합격한 친구들은 괜찮은데 만약에 떨어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재고등학교 말고 이제 과학고등학교도 같이 살펴보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영재고등학교 쓰는 친구들이랑 과학고등학교 쓰는 친구들이 거의 다 겹쳐서 많이 가기 때문에 이쯤에 이제 안 되면은 과학고등학교도 또 기웃기웃 거린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월이 끝났다. 그럼 이제 7월. 7월은 누가 뭐래도 중요한 행사는 7월 10일 정도에 있는 기말고사겠죠. 해서 그때는 기말고사 준비로 이제 모두 다 바쁘고 해서 7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는 기말고사 준비로 6월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바쁜 시기고요.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 보고 나면은 이제 놀아야지. 그리고 한 일주일 놀고 나면은 우리가 방학 이렇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사이에 대부분 7월 초에 3차 면접이 있어요. 그러면 3차 면접을 열심히 6월 말에 있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해서 6월 말에서 7월 초에 영재고등학교 3차 시험을 보고 3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얘네들은 기말고사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재고를 올인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중간 기말고사, 특히 기말고사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영재고 준비 엄청 하면서 걔는 그동안 내신 관리를 하나도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적인 측면에서 수행평가는 어느 정도 관리했다라고 할지라도 시험 성적은 대부분 떨어지는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이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한 7월 15일쯤이 되면 이제 너희들 다 놀고 있거든요. 7월 15일에서 20일 사이가 영재고등학교 발표예요. 그러면 영재고등학교 발표가 딱 나왔는데 합격을 하잖아? 그럼 걔 고등학교 간 거야. 그러면 걔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걔가 승리자가 되고 너희들은 다 우와 쟤 부럽다 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 의외로 영재고등학교는 이 초반에 모든 걸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수학여행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막 이거저거 포기하는 게 많긴 하지만 제대로 합격만 한다라면은 우리가 후반부 2학기는 굉장히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보통 1학기는 이 정도로 상황이 지나가고요. 이제 7월에서 8월 사이쯤에 예고하고 최고들이 이때쯤 입시 전형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고 최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7월 20일쯤에 전형 발표 나온 거 보고 걔네들도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한답니다. 이제 7월 달 방학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방학이 시작을 하면은 방학 때 우리 모두 다 열심히 놀겠죠. 하지만 방학 때 놀지 못하는 친구들이 몇 종류의 친구들이 있답니다. 누가 못 노냐면 첫 번째 최고, 두 번째 예고, 세 번째 과학고. 얘네들 못 놀아요. 왜냐면 예고랑 최고 같은 경우엔 얘네들 입시가 10월이거든요. 근데 입시 준비하기 위해서 온전히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가 여름방학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특히 막 미술이나 음악 같은 거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여름방학은 대부분 포기한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애들이 모조리 거기에다 학원에서 하루 종일 있는 시간이 대부분 그때이고요. 아 맞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동일합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그 예고하고 최고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걔들까지 보통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고생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고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고 원서 접수가 여름 방학 8월 초부터 8월 이제 보통 대부분 2학기 개학이 광복절 하루 전날 또는 하루 후 보통 이때 개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8월 한 5일부터 8월 20일 사이가 과학고 원서 접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방학 중에 우리가 원서 접수를 다 해놓고 계약하자마자 담임선생님한테 도장 받아가지고 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내고 나서부터는 이제 입시가 계속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과학고 친구들도 방학 때 진짜 바빠요.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친구들은 방학 때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친구들은 방학 동안에 하는 거 하면은 방학 때 좋은 추억을 쌓거나 아니면은 방학 때 봉사활동 정도, 보통 이 정도만 시간을 보낸답니다.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영상을 반으로 뚝 자를게요. 지금 1학기는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2학기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1학기보다 제 기억이 맞다면 2학기가 좀 많이 길 거예요. 왜냐하면 1학기 때는 주로 공부 위주라면 2학기 때는 공부보다 입시 관련 내용이 이따만큼 많아지거든요. 하니까 제가 조금 있다는 2학기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끝!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